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으로 이제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제 상당 부분 스탠스를 보수화했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 이제 그에게 기대를 걸었던 많은 중도층의 사람들의 마음이 좀 떠나버린 측면이 있고, 떠났거나 아니면 그 대기 중이거든요. 유보 중인 상태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후보로 당선됨으로써 그 과제는 일단 끝난 겁니다. 아주 성공적이었고. 그럼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 당에 착근하는 과정 속에서 취했던 그 보수 스탠스에서 이제 벗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 당의 지지자들을 향해서 내가 이제 중도로 확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보이는 정책 행보에 대해서 이해심을 가져줘야 된다. 그다음에 유연성을 가져줘야 된다. 얘기를 하고 이제부터 확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하나는 일단 캠프 자체를 갖다 완전히 재정비해야 되고, 두 번째는 후보 자신도 한번 다시 세팅을 해야 돼요. 저는 뭐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당내 경선에 있어서는 의원의 숫자, 당협위원장을 얼마나 확보했는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이게 본선에 가게 되면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거든요. 캠프를 다시 재정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정말 의원이나 당협위원장 이런 분들은 조금 뒤로 물러서 주고 정말 전문가들이 좀 더 전진 배치되어야 된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고, 또 뭐 유승민 후보도 많이 비판한 부분이기도 합니다만은, 도대체 대통령 할 생각을 해본 적이 있냐? 대통령이 되겠다는 결심을 언제 하셨습니까? 퇴임 후에 하셨습니까? 그전에는 그러면 검사로 계실 때는 대통령이 되겠다는 생각을 안 하셨고요. 정치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없고요. 네. 6개월 전에 대통령이 될 결심을 하고 평생을 검사로 살아오신 분이 대통령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 고민의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정책이나 철학 부분에 있어서 아직 튼튼하게 또 광범위하게 마련된 것들이 좀 없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착실하게 준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2030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큰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30에 있어서 지지도가, 왜 이제 경선 과정에서 홍준표 후보가 공격도 했었잖아요. 윤 후보님 요즘 뭐 내가 참 언짢겠지만 상구팔이라는 후보란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20대에는 3%, 30대에는 9%, 40대에는 8%. 그거 가지고 본선 치르기 어렵습니다. 그걸 어떻게 단시간 내에 올리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젊은 세대들로부터 별로 인기가 없는 게 현실로 드러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이냐. 그리고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의 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오세훈 시장 선출됐을 때 민주당 지지라고 밝힌 사람 중에서 24%가 찍었다고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제 본선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다 지지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낙연 후보 지지자들 중에서는 지난번에 선거 보니까 나 윤석열 지지하겠다, 홍준표 지지하겠다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나왔어요. 그런 걸 보면 어쨌든 그런 표도 다 끌어들일 방법이 무엇인가. 만약에 이제 승리를 했으니까, 이 야당의 후보가 됐으니까 야당 후보로서 그동안 강구해 보였던 이 여권 진영에서 이탈하는 표들을 어떻게 가져올 것이냐,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은 드네요. 중도층으로 확장하는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젊은 층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메시지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는 거의 가장 강력한 방법은 인사를 내는 겁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을 데려오느냐.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먼저 민주당에서 후보가 됐지 않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이 예측한 것이, 일단 후보가 되고 나면 이재명 후보도 중도층으로 확장할 것이다.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사건 때문에 묶여서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걸 해야 되고, 인물도 중요하고 캠프 구성에 있어서도 상징적인 인물을 끌어들인다면 주도권을 줄 수가 있는. 과거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 때가 생각이 나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이제 70대 선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뉴 DJ 플랜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동교동계 그 평생 가신으로 같이 있던 분들을 절대 내 옆에 오지 마라. 오지 말고, 그때 들어왔던 분들이 정동영, 신기남, 천정배, 김한길, 추미애, 이런 젊은 피들이 다 수혈이 됐어요. 모두 이제 항상 주변에는 자기 젊은 사람들로
포진을 하게 하고 그다음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동교동계가 대통령 되면 우리는 임명직 맞지 않겠습니다. 대통령 우리가 당선시켰으니까 그 후광으로 해서 어느 자리에 가는 거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선언까지 했거든요. 그런 거에서 많은 표를 얻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다시피 이제 이 윤석열 후보가 당협위원장들이나 의원들이 마구 그 주변으로 몰렸는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야 굉장히 구태의연하다. 왜 새로운 정치를 한다는 사람 주변에 그러니까 어떻게 느낌이 새로운 낡음? 뭐 이런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의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역설적으로는 젊은 세대로부터는 야 무슨 새 정치하는 게 아니구나. 저건 결국은 무슨 뭐 조직을 동원해서 옛날 사람들 옛날 정치를 다 끌어들여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인상을 줬던 게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젊은 세대를 무시하고서 될 수는 절대 없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좀 이상하지만 적어도 정치적인 충성심이 그 60대, 70대처럼 있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은 누구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뭔가 지금 달라져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윤석열 측에서 당에 들어갈 때 문제가 있었어요. 이준석 대표하고 이게 충돌을 일으켜버렸거든요.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젊은 대표를 뽑았다라는 그 정치적 효능감에 차 있는데 그 효능감을 밟아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원한이 어디로 향했냐면 홍준표 후보를 통해 가지고 윤석열로 좀 향하는 거거든요. 그 적대감이라는 게. 지난 4.7 그 재보궐선거부터 그 청년층의 우리 당에 대한 그 지지세가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경선에서는 또 그분들이 우리 홍 후보님을 크게 지지를 하셨지만 그게 우리 당의 정치적 자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저는 또 홍 후보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또 배우고 또 우리 당 대표와 많은 분들께 또 큰 역할을 좀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물론 저 자신이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선이 끝났으니까 이준석 대표와의 관계 설정을 좀 다시 해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이제 이게 하는 방식이 너무 낡아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뭐 위원장들 이런 사람들 막 줄 세우고 그다음에 시장 가서 뭐 윤석열 하고 막 외치고 이런 방식들이 이거 뭐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후보가 저는 그렇게 가는 것보다 슬림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건 사실은 홍준표 후보가 슬림했는데.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는 문제는 뭐냐면 그 본의 아니게 슬림한 거예요. 홍준표 후보는 본의 아니에요. 본의 아니게 슬림한 겁니다. 자기도 뭐 하잖아요. 뭐 지역위원장 날리고 다 할 건 하거든요. 자기가 할 수 있는 한에서는. 다만 따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역설인 거죠. 오히려 홍준표 후보가 더 신선해 보이는 거야. 젊은 층한테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싫어하죠.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그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 아니셨잖아요. 그분은 평생 검사를 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 금위원 검사 해보셨지만 상명하복 조직이고 그리고 조직에서 명령하면 명령한 대로 움직이는 조직이고 저는 잘 안 됐습니다. 뭐 잘 안 들으셨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아웃사이더 하셨지만 정치판에 와서도 그러시지만 대개의 경우는 괜찮죠? 아, 예. 대개의 경우는 검찰이라는 것이 상명하복 조직에다가 틀에 짜여진 대로 그리고 돌격 앞으로라는 그런데 아주 익숙해져 있는 조직이잖아요. 특히 특수부를 하는 데는 더욱더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이 제1야당이 후보가 됐고 대통령 그 자리에 한 걸음 더 다가섰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검사가 아닌 정치인 윤석열이 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지휘나 명령이 아니라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고민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은 검사 생활을 저도 10년 넘게 했고 윤석열 총장이 20몇 년을 했는데 그게 몇 개월 만에 안 바뀝니다. 뭐 아무리 천재라도 아무리 성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고 자기 스타일대로 해야지 그걸 쉽게 바꿀 수는 없는데 윤석열이라는 인물이 굉장히 오랫동안 정치를 하거나 무슨 정치 철학에 국민들이 감동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이걸 성찰해가지고 바꿔내겠다 이렇게 하면은 아무도 좀 그렇게 설득력이 없고 팀을 만들어서 여러 사람의 도움을 받겠다. 금위원회 들어가야 된다니까. 아니요, 저는 하여튼 그래서 국민들이 보기에
불안감을 없애줄 수 있게 저 옆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새로운 모습으로 하는구나 이걸 해야 되는데 경선 과정에서는 사실 어쩔 수가 없이 기존 이 조직 갖고 했지만 이번에 바꿀 수 있는 찬스고 사실은 경선 과정에서 무슨 전두환 발언이나 뭐 개사관 논란이나 해가지고 몇 번 타격을 입고 본인도 좀 위축되고 한 게 잘하면 약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걸 계기로 좀 고쳐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당에 딱 들어가가지고 일단 가장 먼저 한 게 세력 확장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나 끌어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인사검증 자체가 안 돼가지고 위촉했다 해임하고 위촉했다 해임하고 한 게 제 기억으로 한 5차례가 되거든요. 그래서 캠프를 이제 꾸리게 되면은 정말로 인사검증을 철저히 하고 아, 저 사람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는가? 누구랑 일하려고 하는가? 그걸 보면 대충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인선들을 잘 해가지고 참신한 인물들, 특히 이제 젊은이들하고 지금 여성들 있잖아요. 전면에 좀 배치하고, 그다음에 채널도 좀 단일화했으면 좋겠고, 뭐 해명이 하나 나도 막 채널 1, 2, 3, 4까지 나와서 막 서로 꼬이고 이런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뭐 참신하게 캠프를 꾸리고 해도 대선 캠프에서 항상 사고가 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후보도 경험 많은 후보도 발언을 잘못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하거나 하는데 국민들은 그거가 문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해결하는지를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인혁당 사건에 대해서 아주 잘못된 발언을 했습니다. 그 발언을 사과를 안 하고 이렇게 끌었어요. 그 모습이 더 나쁜 거죠. 그 발언 자체보다. 앞으로 이제 이재명 후보 캠프나 윤석열 후보 캠프나 또 그 벌써 후보들도 단일화했어. 여러 가지 이제 일들이 생기고 사고도 터질 텐데 그때 얼마나 유연하게 하느냐. 예를 들어서 저는 뭐 손바닥 왕자 쓴 거 자체는 사고인데 거기에 대해서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손가락 위주로 씻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면 전문적인 그쪽 계통의 사람이 적어줬다든지 아니면 그런 의미로 적었다면 까만 매직으로는 안 쓰잖아요. 우리가 그리고 다 보이는데 뭐 이렇게 적는 경우는 못 들어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냥 단순한 해프닝 아닌가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저거 다 떠나서 윤석열 후보는 손 안 씻으세요? 손요? 네. 주로 손가락 위주로 씻으시는 것 같아요. 아이고. 왕자보다 더 나쁘거든요, 이거는. 저거는 대변인이랑도 소통이 안 된다. 이런 거를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